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오전에 얼른 세차하고 가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워시앤토크인 것만큼 쌓인 얘기도 많은데요. 오늘 제 차 막 벌레 여기저기만 벌레도 붙어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세차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휠부터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희한하게 생긴 트리거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요게 프레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트리거예요. 이게 독일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obsessed garage라는 미국 유튜버가 있어요. 맷 모어먼이라는 사람이 하는 채널인데, 그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야. 집에 트리거가 넘쳐나지만 사봤습니다. 요거 한번 써보려고요. 이게 안에는 지금 그 브레이크 버스터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듀얼이에요. 들어갈 때 나오고 뺄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나오고 뺄 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원래 제가 휠 닦을 때는 IK 포머를 즐겨 사용했잖아요, 그동안. IK 포머를 좀 사용하면서 좀 뭐랄까 아쉬웠던 점, 그리고 힘든 점, 불편한 점들이 좀 자꾸 거슬려서 그냥 나는 트리거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트리거로 또 이거를 펌핑을 많이 하자니 또 힘들고 전완근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크와자가 이 듀얼 액션에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크와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 크와자가 이제 제가 산지 오래돼 갖고 수명이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사지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써보고 어떤지 리뷰할 만한 제품이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잘 지내셨나요? 촬영 기준으로 따져서 원래 어제 저기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지쳐버려가지고 영상을 못 올렸어요. 대신에 이제 어젯밤에 라이브를 조금 진행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다음 주는 꼭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워시앤토크를 찍으러 왔습니다. 사실은 워시앤토크 이미 쿨타임 돈 지가 오래됐어요. 이 쿨타임 돈 거가 여기저기서 알려주십니다. 댓글로 전혀 이제 워시앤토크랑 관련 없는 영상인데 워시앤토크는 언제 올라오나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어도 다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됐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워시앤토크 때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찡찡거렸죠. 뭐 다 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다 겪고 있는 그 뭐 직장에서의 고충, 이거를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찡찡찡찡 거리냐, 다 큰 놈이. 저도 좀 하고 나서 조금 민망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몸에 좀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 라이브 때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 연말쯤 돼갖고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뭐 영상도 그때 올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달 넘게 유튜브를 쉬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사유를 해명해 드리는 영상에서 제가 코로나 확진과 동시에 그 바로 다음 주에 위경련이 오고 위경련이 오고 그 바로 다음 주에 코로나 확진된 그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작년 연말이었죠. 그로부터 지금 오늘이 6월이니까 거의 뭐 한 7, 8개월? 8, 9개월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위경련이 3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살면서 위경련이란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던 사람이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위경련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너무 뭐랄까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뭐랄까 불안하고 왜냐면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응급실을 갔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왔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 동네에 제가 이제 여러 번 겪으니까 이제 전조 증상을 아는 거야. 이거는 위경련이다. 나 빨리 병원 가야 된다. 그 전조 증상을 알아서 그때는 저희 동네에 조금 이제 동네 병원이지만 좀 큰 병원, 2차 병원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거기는 밤 12시까지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액도 맞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급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이 당연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 저나 저희 와이프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거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었어요. 제가 다음 길 넘어가면서 이어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겁이 덜컥 났죠. 진짜 크게 뭔가 어디 잘못된 게 아닌가.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위경련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뭐가 잘못됐을 때 위경련이 일어나는 거냐. 그러니까 진짜 원인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게 위경련이 아닐 수도 있고, 위산 과다로 인한 뭐일 수도 있고, 그래도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만 뒤져서 될 게 아니라 병원을 가야겠다, 검진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는 연말에 보통 해요. 끝까지 미루다가 11월, 12월 이때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을 때부터 위 내시경하고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굉장히 좀 자세하게 봐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따로 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내시경은 일단은 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짜 심한 위궤양 혹은 위암 이런 거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약한 위염 정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는. 그래서 위는 크게 그게 없었는데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에 결석이 굉장히 많이 꽉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왜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위경련이 일어나는 그 원인. 근데 사례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이게 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위경련이 굉장히 자주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인 분들께서 담낭도 꼭 검사해 보세요. 저는 담낭 때문에 위경련 너무 심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딱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약간 또 우울했죠. 진짜로 내가 뭐가 이상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낭에 있는 결석을 이렇게 레이저나 이런 걸로, 초음파나 이런 걸로 부시는 게 아니라, 담낭을 떼어버린다는 말씀이냐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근데 담낭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나요? 진짜 그 담낭이 우리가 얘기하는 쓸개잖아요. 쓸개 빠진 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진짜 쓸개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외과에서 담낭 제거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담낭이 없으면 그러면 사는데 되게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러진 않는 거냐. 그랬더니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이 지방질을 분해하는 데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담즙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름기를 분해하지 못해서 그냥 설사처럼 대변으로 쭉쭉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지방질이 나한테 흡수가 덜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살이 덜 찐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검진에서 그런 소견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인데 제가 내일 휴가를 썼어요. 연차를 써서 내일 이제 예약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이제 담낭 전문의한테 가서 진짜로 이제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조만간에 쓸개 빠진 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정말 제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담낭에 있는 결석까지 제거하면 담낭 떼어버리고 나면 한 1kg는 빠지지 않을까요? 다음 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트리거 근데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뭐, 끝내줍니다. 이게 지금 그 프레졸에 그 스프레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스프레이어라고 나오고, 뭐, 홈 유즈인가?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내화학성이냐,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이냐 차이인데, 얘는 내화학성 버전입니다. 알칼리나 산성에 좀 더 잘 견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브레이크버스터는 알칼리성 세정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화학성 트리거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거기다 넣은 거고, 일반 버전도 샀습니다. 두 개를 다 샀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뭐랄까, 이 트리거를 딱 잡았을 때 딱 그 견고하다라는 게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사실 듀얼 액션 트리거가 사실은 내구성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트리거가 다 그래요. 복불복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유명한 브랜드의 막 스프레이 마스터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딱 봐도 막 탱크처럼 생겼어, 스프레이어가. 근데 막상 써보면 별로 써보지도 않았는데 막 새고 막 이런 경우 많은데, 이 프레졸의 스프레이어는 어떤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또 써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 휠을 탈거해서 이거 코팅을 한번 했었잖아요. 야, 근데 진짜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지금 제가 요새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세차도 거의 2주에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진짜 디테일러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세차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야, 이거 뭐 휠은 이게 웬만해서는 잘 안 더러워지더라고요. 휠 코팅제가 방어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마음을 제대로 붙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제 매년 간다. 봄 되면 또 가가지고 또 휠 뽑고 또 한다. 내가 연례 행사로 등록해놨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 영상 댓글에 보면은 뭐 저 정도면 병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바로 운행하면 바로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반인분들의 고견 많이 있었는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뭐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 하잖아요. 그거 또 더러워지는데 왜 해? 화장실 청소 매일같이 샤워하잖아요. 그거 뭐 하루만 지나면 또 땀 냄새 나고 이럴 텐데 뭐하러 해? 약간 그런 논리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일반인분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지도 않아. 그냥 냅둬. 우리 좋아하는 거 하게 냅둬. 누가 뭐 지지해달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뭐 약간 두서없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내일 병원 가서 선생님 만나보고 얘기할 텐데 좀 걱정되네요. 맹장 수술 받으셨나요? 저는 맹장 수술 받았거든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날도 진짜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깬 거예요. 밤새 끙끙 앓았어. 와, 미치겠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때 애가 진짜 어렸을 때예요.
애기였을 때. 돌도 안 됐을 때였나? 아무튼 그래서 와이프를 깨워가지고 아, 나 배가 너무 아프다. 근데 그때가 뭐 평일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와이프가 애를 봐야 되니까 같이 못 가고 저 혼자서 이제 차를 몰고 간 거죠. 병원에. 동네 병원에. 이제 오픈할 때까지 9시인가 8시였나 기다렸다가. 딱 누워보라 그래서 선생님이 배를 이렇게 꾹꾹 눌러보는데 이 아랫배 쪽 누르는데 와 너무 아픈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빨리 큰 병원 가시라고. 해가지고 또 큰 병원으로 셀프로 드라이브 해서 바로 가가지고 제 스스로 셀프 입원에다가 셀프 수술까지 받았죠, 당일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더 웃긴 거는 그때 당시에도 일이 엄청나게 바쁠 때여가지고 제가 그 맹장 수술도 복강경이거든요. 복강경 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면 입원을 한 3, 4일 정도 해요. 그래서 방구 나올 때까지 이제 밥 못 먹고 이제 입원을 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그 입원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그때 제가 4인실이었나? 2인실에 있었는데 제 옆 병상에 있는 그 아버님, 어르신이었는데 진짜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런 눈으로 거의 맨날 쳐다보셨었어요. 왜냐면 막 밤이고 낮이고 막 하니까 참 그렇게 열심히 했었네요. 마지막 기회 가겠습니다. 담낭의 결석이 왜 생기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뭐 다른 건 다 알아봤는데 이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가 좀 알아야 좀 제가 대처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 원인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같은 곳에서 계속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복부 초음파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제가 위경련이 일어났던 그 시기 사이에 눈에 띄게 담낭의 결석이 커지고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크기는 크지 않은데 지금 그 담석이 거의 담낭을 꽉 채우고 있다. 아마도 그게 원인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왜 제가 젊었을 때는 왜 저 꼰대들이 맨날 뭐 몸에 좋은 거 먹고 막 뭐 먹을 때마다 뭐가 몸에 좋대더라, 뭐가 이거에 좋대더라. 시끄러운 거야. 그리고 막 비타민을 몇 개씩 챙겨 먹고 무슨 비타민이 좋대더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해? 샜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워낙 건강했기 때문에 젊고 사실 그런 거를 챙겨 먹어도 체감을 못 해요. 뭐 비타민 챙겨 먹어봐야 뭐 화장실 가서 오줌 쌀 때 오줌 노래지는 거? 그거 말고는 내가 느끼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약간 이거는 상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거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녀석들 이거 약 팔아먹으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그런 거에 효능에 되게 뭐랄까 불신을 많이 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진짜 도핑을 안 하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와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비타민 D, C, 오메가3 맨날 오메가를 계속 주워 먹으니까 오메가씩 쌓여가지고 지금 한 몇 테라는 됐을 거야. 뭐 그런 거 먹고 막 프로폴리스 뭐 많잖아요. 막 밀크시스 뭐 난리 났어 아주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지금은 아무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겠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고장나는 데도 생기고 때로는 떼어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씁쓸했어요. 뭔가 이제는 내 몸에서 제 기능을 못해서 떼어내야 될 장기도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묘해요. 느낌이 나한테는 좀 먼 얘기 같았었는데 그게 나한테 왔다라고 하니까 좀 묘하기는 한데 뭐 그만큼 제가 나이를 먹은 거죠.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10살이고 이렇게 큰 거를 보면 애가 큰 만큼 내가 늙은 건데, 아이가 크는 것만 보이고 내가 늙는 거는 잘 체감을 못 하다가 이번에 진짜 건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네, 찡찡거리는 거 이제 그만할게요. 자, 지금 휠은 다 클리닝이 끝났어요. 자, 오늘 사용할 샴푸도 아주 재밌는 샴푸거든요. 네, 재밌는 샴푸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사용해볼 샴푸 두둥. 네, 잘 보이시나요? 요게 CW 디테일링이라는 업체에서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CW 디테일링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실제로 이제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시면서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알고 있었는데 거기 대표님이 이번에 그 자체 케미컬류를 런칭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몇 개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돈을 받은 건 아니고 제품만 보내주셔서 뭐 좀 괜찮으면 리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얘는 이름이 스트로베리 카 샴푸입니다. 말 그대로 딸기 향이 나겠죠? 네, 진짜 약간 그 딸기잼 혹은 딸기맛 아이스크림 있죠? 하드. 그거 냄새가 납니다. 희석비는 뭐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보면은 300에서 500대 1. 그러니까 희석비는 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폼렌스 사용 시에는 10대 1로 희석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샴푸 조금 넣어놓고 자, 폼렌스에도 똑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아이고. 일단 딸기 향이 꽤나 진합니다. 이렇게 딱 가까이 가면 딸기 향이 바로 나고요. 거품의 질은 되게 고운 질의 거품이 주를 이루는 것 같고요. 슬립감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미트질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스노우폼도 써볼게요. 그래서 먼저 스노우폼 고압수 한번 뿌려주고, 예. 그 다음에 스노우폼부터 시작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전체에 고압수 살짝 뿌려줬고요. 스노우폼부터 먼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권장 희석비보다 조금 더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폼이 뭐랄까 쫀쫀한 폼은 아니네요. 일단은 예, 좀 뭐랄까 흘러내리는 스타일의 그런 형태의 폼이고요. 향은 아주 향긋하게 잘 납니다. 딸기 향이.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빨리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폼이 잘 달라붙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거품이 쫀쫀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점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반면에 향은 꽤나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고급진 딸기 향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딸기 맛 아이스크림 약간 그런 거에 나는 딸기 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폼은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미트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바퀴 뿌리고 왔는데도 벌써 먼저 뿌린 이 루프나 이런 쪽은 유리막 코팅제가 거의 안 남아있을 정도로 좀 그러네요. 스노우폼이 어떤 게 좋냐, 뭐 개인 취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도
여러 취향 중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겠죠. 근데 제가 쫀쫀한 거품을 좋아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벌써 뭔가 생크림이 올라가는 것 같은 비주얼적인 만족감이 가장 큰 이유가 맞습니다. 예, 뭐 저는 부정하지 않을게요. 일단 눈에 봤을 때 뭔가 생크림 쫙 올라간 것 같고 착 달라붙어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보기 좋기 때문에 쫀쫀한 거품을 좋아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폼을 뭔가 오염물을 뭐 이렇게 불린다든가 프리워시, 그러니까 오염물을 떨구는 프리워시의 개념보다는 이렇게 미트질을 할 때, 컨택 워시를 할 때 윤활력을 보조해주는 역할, 윤활 보조제 이름하여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역할을 스노우폼이 스윙을 잘 하려면 도장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미트질 할 때 저 슬립감 좋아지라고 뿌려놨는데 내 미트질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다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쫀쫀한 거품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뭐 나는 흐르는 폼이 더 좋다. 왜냐면 흐르는 폼이 뭐 오염물을 잘 끌어내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뭐 저는 솔직히 스노우폼을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어찌됐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트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윤활력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렇게 특징적인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게 시중에 샴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뭔가 이 제품이 좋은 점, 뭔가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샴푸가 가격이 좀 좋나? 가성비가 좀 괜찮나? 윤활력이 별로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사실 그냥 평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특출나게 이렇게 좋다, 혹은 또 아주 나쁘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타. 네,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이제 미트질을 할 때 유심히 보는 게 있죠. 샴푸물이 얼마만큼 이렇게 샥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지금 제 차량은 굉장히 발수력이 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헹굼성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이 조금 드는데, 그거는 이제 린스 할 때 한번 느껴볼게요. 자, 와, 덥네요. 여기 이 세차장이 제일 아쉬운 점 하나가 이제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약해서 이 세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어떻게 세차하시나 몰라. 제가 체력이 후져서 그런 건지. 근데 확실히 이 뭐랄까 딸기 향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동네에서 하드 이런 거 많이 사 먹고 군것질 이런 거 많이 했던 애라서 요 향을 좋아하는데 이게 천연 딸기 향이 아니에요. 이게 딸기에서 나는 향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딸기 향, 그 향의 냄새인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향이 강해서 이게 샴푸의 향이 은은하면 그 개인 취향을 좀 덜 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향이 강한 샴푸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도도주스의 본투비 마일드라는 샴푸가 있어요. 그 샴푸도 굉장히 좋은 샴푸거든요. 나름 되게 유명하고 그 샴푸가 포도향이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 강해요. 그냥 딱 세차장에서 그 냄새만 딱 맡아도 도도주스 본투비 마일드다 알 정도로.
근데 저는 그 포도 냄새가 그렇게 싫더라고. 머리가 너무 아파. 지근지근 아파요. 그래서 그 샴푸가 윤활력도 괜찮고 제가 도도주스라는 브랜드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걔는 못 쓰겠더라고. 약간 이런 것처럼 좀 뭔가 색이 너무 강하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 제품도 저한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셨지만 참 이게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품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솔직한 주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또 이게 개발자의 의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거든. 개발자가 이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낀 점을 뭔가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건 제 성격에도 안 맞고 저희 채널의 정체성하고도 맞지 않죠. 솔직하게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좀 마음이 무거워요. 뭔가 그래도 열심히 개발하고 돈 들이고 공 들여서 만든 제품인데 뭔가 별로 이렇게 진짜 좋아요, 최고예요 이런 피드백을 못 드리면 제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알고선 저한테 제의를 해주셨으니까 정말로 솔직한 평가를 원하셔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한테 뭐 협찬이나 뭐 광고 문의 주시는 업체분들한테 저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뭐 얼마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뭐 광고 하나 찍으면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 제품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부터 제가 검증을 해야 뭐 가격을 말씀드리든 뭘 합니다. 써봤는데 어차피 안 될 거 제가 얼마냐고 말씀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항상 그 말씀 드리거든요. 이 CW 디테일링 사장님, 대표님이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저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좋은 거를 확인해야만 뭐 영상을 찍든 뭘 찍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를 알고 아시고 그리고 동의를 하셨다는 전제 하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샴푸가 다 거기서 거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샴푸가 뭐 거품만 잘 나면 되지. 근데 사실은 저 같은 매니아들은 그거 말고도 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샴푸 덕후로서 굉장히 샴푸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떤 브랜드를 딱 만났는데 그 브랜드의 샴푸를 써봤어. 샴푸를 썼는데 야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썼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딱 들면 그 브랜드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딱 떨어져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샴푸가 제일 뭐랄까 접근성도 좋고 쉽게 사서 쓰기도 좋고 또 제가 또 그런 걸 또 좋아하고 그런 제품이라 그런지 그 브랜드의 첫인상을 담당하는 게 이 샴푸지 않을까. 왜냐면 뭐 왁스니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세정을 끝나고 난 이후에 쓸 수 있잖아요. 자, 고압수 쏘면서 헹굼성이 어떤지 좀 볼게요. 헹굼성이 또 기가 막힐 수도 있잖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압수 뿌리면서 헹굼성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헹굼성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괜찮습니다. 자, 측면도 한번 볼게요. 아주 헹굼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폼을 뿌렸을 때 좀 빠르게 흘러내려가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이렇게 빨리 흘러내리는 제품들이
보통 좀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품이 표면에 잘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쉽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특징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트로베리 카샴푸는 아주 특출난 점은 없지만 헹굼성이 조금 괜찮은 딸기 향이 많이 나는, 딸기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만한 그런 향을 가진 샴푸다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드라잉까지 끝을 냈습니다. 엄청 덥네요. 야, 이거 뭐 육수가 쭉쭉 빠집니다. 예, 곰탕 그냥 한 몇 그릇은 끓이겠어요. 진짜 이제 여름 돼가지고 세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여름철 되면 이 워터스팟, 자나깨나 워터스팟 조심 아시죠? 디테일러의 최고의 적, 스월도 아니고 스크래치도 아니고 워터스팟입니다.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이제 조만간 쓸개가 빠질지도 모르는 저지만 저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아.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어요. 라이브 때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뭐에 알러지가 있냐면, 밀가루와 계란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들으시자마자, 아니, 계란하고 밀가루를 못 먹어? 도대체 뭘 먹는 거야? 라는 생각 바로 드시죠? 굉장히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아이가 먹는 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부는 항상 노심초사 해왔어요. 제가 과거에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아이가 이제 알러지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는 그때 한참 이제 아이가 한 2돌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했고, 이제 복직을 하는 동안 이제 아이를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봐주시기로 하고, 이렇게 복직을 해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복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무슨 와플 과자 같은 거를 드시다가 애가 이제 당연히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는 애들은 다 이제 구강기라 그래서 뭐든지 다 입에다가 넣는 이제 그때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과자고 그런 거니까 이제 준 거죠. 손주한테. 근데 이제 애가 그거를 먹고 이제 온몸에 이제 막 두드러기가 나면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떡하냐 해가지고 막 전화 오고 막 난리 나고 막 응급실에 가서 알러지 약 처방 받고 이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확 이제 한번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를 계기로 알러지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받았더니 이제 알러지가 나왔는데 계란하고 밀가루가 모두 알러지 반응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받았던 거죠. 다음 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가 밀가루와 계란에 알러지가 있구나. 그때 당시에 수치도 이게 알러지가 얼마만큼 민감한지가 이제 수치로 나와요. 혈액으로 검사하는데, 근데 꽤 높은 수치였어요. 위험 수준.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알러지과, 소아 알러지과 선생님이었나? 그 선생님께서 얘는 절대로 밀가루나 계란에 노출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음식에 계란과 밀가루를 빼면요, 진짜 뭐가 안 남아요. 밥하고 고기, 뭐 야채 뭐 이런 것만 먹어야 돼요. 진짜 뭐 군것질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저희 아이는 그래서 남들 다 먹는 라면, 뭐 짜장면, 피자, 햄버거, 케이크 이런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막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알러지가 있으면 그거를 철저히 피해야 된다. 자꾸 그거에 노출되면 점점 더 자극이 돼서 알러지가 더 심해진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이스라엘인가 어딘가에 어떤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땅콩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근데 아시다시피 견과류 알러지는 목숨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극성이거든요. 갑자기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로 통계를 내봤더니 아니 땅콩에 알러지인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인종적인 종특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 종특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콩에 알러지가 엄청 심한데 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러지가 없을까? 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연구를 해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민 과자처럼 먹는 과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새우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중에 땅콩 과자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 과자를 그냥 먹는데요. 그냥 애가 울면 이거 먹어 할 때 주는 게 그 과자래. 그 땅콩 과자.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알러지가 심해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안 생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로부터 시작해서 논문을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그게 학회에서 받아들여진 게 벌써 10년 전쯤인가 하네요. 2014년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 의학회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 논문을 인정해서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그 소량이지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알러지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모든 치료 방식들 알러지 있는 제품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켰던 과거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이미 벌써 한참 된 거야. 10년 전쯤에 이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에서는 옛날 그 방식을 아직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우리 와이프랑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먼저 보고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봐라. 이렇단다. 우리 아이한테 이거 언제까지 계란이랑 밀가루를 못 먹을 수 없지 않냐. 친구들이랑 이제 지내야 된다. 아주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 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언제까지 아이가 밀가루랑 계란을 못 먹을 수 없지 않냐. 이제 급식도 해야 되고 그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계란과 밀가루를 아이가 먹는 반찬이나 이런 거에 조금씩 계속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래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라고. 그래서 조금씩 했는데 애가 알러지가 반응이 일어나? 그럼 조금 두고 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울긋불긋하게 조금 생겼네? 근데 아이한테는 얘기 안 했죠. 불안해하니까. 조금 지켜보다가 심해지면 약을 먹였고 심해지지 않으면 내비두면 가라앉았어요. 근데 약을 먹였던 적이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다 조금 이상해지면 잠깐 먹는 걸 멈추고 조금만 기다리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체감도 못해. 지호야 어디가 뭐 이상해? 그러면 전혀 안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10살이 되었습니다. 10살이 되었고 저번 주에 저희 아이가 생애 최초로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라면 정확하게는. 네, 짜장라면 먹었고 어제는 튀김우동 사발면 먹었어. 얘가 뒤늦게 이 탄수화물의 밀가루의 맛을 알아버린 거지. 네. 그리고 최근에 검사를 했을 때
병원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수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위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주의만 하면 되는 정도 수준까지.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도 본인 스스로도 공포심이 있었어요. 미지에 대한 공포심이죠. 아,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약을 항상 알러지 약을 항상 상비약처럼 가방 안에다가 넣고 어디 놀러 갈 때 항상 핸드백에다가 혹은 어디 짐에다가 알러지 약을 항상 외국 갈 때도 챙겨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마치 코로나가 이제는 끝난 것처럼 저희 아이한테는 이제 알러지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첫 짜장면을 먹는 날 자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너무 기뻤어요. 제 근래에 들어서 정말 제가 웃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근데 진짜 이 사람 죽으란 법이 없는 게 그래도 우는 아이한테 뺨 몇 대 때리시더니 빨간 약을 한번 발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 아이가 라면 막 컵라면 같은 거 먹고 막 과자 같은 것도 이제 막 먹어요. 밀가루 들어가 있는 과자들. 예전에는 과자 먹을 때도 그 옥수수만 들은 과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진짜 몇 개 안 돼요. 콘프로스트 뭐 이런 거. 과자도 아니지, 시리얼이니까. 뭐 그런 것들만 먹었는데 이제는 그냥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아이가 취미가 뭐냐면 저희 아파트 동네에 이제 슈퍼가 있어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거기 가서 오늘은 무슨 과자 먹을까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먹어보자. 예전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그 과자들인데 이제는 거기서 골라가지고 하루에 갈 때마다 2개씩 골라서 오늘은 요거 먹고 내일은 요거 먹고 다음에 다 먹으면 또 가서 또 사오고. 이게 우리 아이의 낙이 됐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제 얘기를 듣고 섣부르게 뭐 이렇게 저처럼 하셔라라는 얘기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알러지 있는 것도 먹이세요 이렇게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조심해야 되고 먹이면서도 정말 부모가 세심하게 조마조마하면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약을 그래도 항상 준비해야 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늘려가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를 따라서 해봐라 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유튜브에 제가 이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다큐멘터리, 그게 내셔널 제오그래픽이었나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비슷한 얘기 워싱토크에서 몇 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 알러지가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항상 있거든요. 근데 알러지를 극복해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타이어 얼른 마무리하고 관리제 바를게요. 자, 마지막으로 관리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진짜 우리 아이가 알러지 걱정 없이 이제 먹을 것들을 이렇게 막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새. 참, 라면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좋아하나 싶으시겠지만 진짜 저희 가족들한테는 이거보다 큰 경사가 없습니다. 내 새끼 입에 뭐 들어갈 때, 그리고 논에 물 들어갈 때가 제일 흐뭇하다며요. 저는 뭐 논은 없으니까. 네. 그 맛에 사는 거죠. 요런 걸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육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아이고, 이제 슬슬 뭐라 그럴까. 주위에 이제 이성 친구들이 조금씩 생기는 게 보여요. 저희 아이가 뭐,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학교에서 참관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갔거든요. 근데 여자애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애들은 야, 확실히 여자애들이 성숙해.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확실히 남자애들을 볼 때, 그냥 친구라기보다는 진짜 이성으로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쟤는 벌써 눈빛이 좀 다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성교육을 시켜야 하나가 요새 조금 고민입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그런 게 고민이에요. 왜냐면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다. 첫 성 경험을 하는 나이가 막 13살이다. 막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사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13살이면 중학생도 아니잖아. 우리 13살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아무리 요새 애들이 성장이 빠르고 해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야.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공포 마케팅용으로 뭔가 통계 자료를 굉장히 곡해해서 알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너는 언제 첫 경험을 했니? 로 해서 나온 통계 자료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성 경험이 있는 아이들만 모아놓고 언제 첫 경험을 했니? 몇 살 때 첫 경험을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온 답이 13살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3살이었는지 14살이었는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 자료라는 게 이렇게 곡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우리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언제 성 경험을 하느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가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더 많더라,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너무 몰라. 우리 아이가 정말로 성에 관심이 많은지, 흔히 말하는 야동,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잘 알고 있으면 그런 말에 휘둘릴 일이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지 않은 부모들, 혹은 확신이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한테 너무 쉽게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말이 약간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시키면 좋을까? 성교육을 요새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는데. 또 듣기로는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기 씨와 아빠 씨가, 엄마 씨와 아빠 씨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할 거면 진짜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죠. 아이들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숙해서 성에 빨리 눈을 뜨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늦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첫 경험, 내가 참 세차하다가 별 얘기 다 하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첫 경험을 했고, 그때 제대로 된 연애를 하면서 첫 경험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좀 제 또래보다는 조금 느린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변하고 요새는 영상 매체들 이런 걸로 통해서 아이들이 성에 빨리 눈이 뜬다,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돼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저라는 어렸을 적 중고등학생일 때 저를 되돌아보면 분명히 친구 중에서 그거 야한 잡지들 이렇게 막 돌려보고 막 이랬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야, 뭐야 하면서 보면 뭔데? 그래서 보기도 봤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지. 부정할 수 없지. 남자라면.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위험하다 생각할 정도로 부모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정도의 일인가는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경험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애들이랑 뛰어놀고 농구하고 이런 거가 너무 좋았거든. 모르겠어요. 뭐 요새는 시대가 달라서 다르다. 뭐 다르겠죠. 그쵸? 분명히 다르겠죠. 근데 생물학적인 욕구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물론 그런 애들도, 일부 소수는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애들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그럴까?는 솔직히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래도 성교육이란 거는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느 타이밍에,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게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참 고민이에요. 그게 요새 좀 고민입니다. 이성 친구들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아무리 남자애지만 남자애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렸을 때 딱 뇌리에 박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생 고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6학년 때. 그쯤 되면 저는 이제 초등학생은 남녀 합반이니까 그쯤 되면 이제 성장 발육이 되게 빠른 여자애들은 벌써 속옷을 입을 정도로 이게 발육이 되게 좋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 완전 진짜 코찔찔이지 뭐 거의 막 그냥 놀면서 뭐야 뭐 너 가슴이 왜 이렇게 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애가 왜 똥침 있잖아요. 똥침. 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자애들한테도 똥침 하듯이 그 여자애한테도 똥침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똥꼬가 아닌 곳으로 손가락이 들어갔던 거지.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의 천여막이 아마 파열이 됐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갑자기 하혈을 막 한 거예요. 너무 놀랬지. 그때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저도 그냥 장난치다가 여자애가 막 울길래 뭐야 고 봤더니 그 여자애가 우는데 이 바짓돌이 여기가 피인 거야.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너무 놀랬던 거야. 어떻게 저게 피가 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들은 그게 몰랐던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여자애한테 그렇게 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남자애들은 해봐야 아우 똥까퍼 막 이러고 말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걔는. 그래가지고 세상에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전교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거지. 절대로 여자아이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이유도 설명을 안 해. 왜 이런 건지 설명을 안 해줘. 그냥 그래서 제가 다 커서 그거를 이해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때 천여막을 다친 게 아닌가, 여자애가.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여자들의 천여막이 사람마다도 달라서 첫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여막이 안 사라지는 여자도 있고, 그냥 자전거 타다가도 갑자기 천여막이 터지는 여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걸 보고선 그 기억이 나면서, 우리 아이한테는 적어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는 해줘야겠다. 이게 성교육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나와 다른 이성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려주는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할까 저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례를 제가 우리 아이한테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랑 달라서 여자아이는 고추가 없잖아. 이래서 이렇게
이래서 여자애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성교육의 일종의 그냥 첫 스텝? 첫 발자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이제 점점 이제 전차 본론에 들어가야 하는데, 야, 어떻게 될지 진짜 고민이에요. 네. 혹시 아들 TV라는 유튜브 채널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에,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타이틀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되게 이렇게 잘생긴 애의 아빠인데, 아들 TV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 혹은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노하우 것들을 이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그분 영상을 되게 자주 봐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는 여자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채널을 자주 보는데 저야 굳이 그 채널을 챙겨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남자니까 쉐끼들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때 계신 분이 설명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까를 얘기해 주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다가 제가 공감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되게 민망하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두루뭉실한 얘기는 사실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민망하다 이거지. 그렇다고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얘가 사고 치면 어떡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며느리 받으세요 이러면 어떡하냐고. 뒷목 잡고 쓰러지지 우리 와이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하느냐 이거지. 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자애랑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출산이라는 것이 얼만큼 힘들고 그리고 숭고하며 굉장히 여자가 큰 고생을 하는 아주 성스럽고 그런 그런 일이다, 그런 행위다라는 거를 강조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일인가를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쉽게 그냥 한순간의 쾌락처럼 그렇게 성행위를 하거나 그러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이한테 성교육을 시킬 때는 꼭 포인트를 저쪽에다가 잡아야겠다. 엄마가 지호를 낳을 때 얼마만큼 고생을 했고 아빠도 얼마나 고생을 했었고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르는 행위라는 거를 우리 아이에게 알려준다면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네, 선배님들, 형님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올바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특정 이벤트가 벌어진다던가 아니면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 혹은 저희 와이프가 생각했을 때 적당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정말 어렵겠지만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남자애니까 아빠가 얘기하겠다. 자, 이제 관리제까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 차례 세차하면서 밀린 얘기들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왠지 모질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참 저도 지금 제 삶에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요새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차차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드시는 거, 음식도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설사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번 워시앤토크 때 또 밀렸던 얘기들 또 약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